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사건 관련한 어떤 최근의 판결 사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이제 청구를 당하게 되면 기각을 요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갖고 싶다. 그래서 한 번 더 재판부한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서 내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나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를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소송에 임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좀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오늘은 되게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혼을 청구했고 이제 상대방이 계속 이혼을 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셨던 케이스 중에서 이혼이 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뢰인은 혼인 한 20년 정도 되셨었어요. 그리고 갖가지 이혼 사유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민법 840조에서 적시된 그런 이혼 사유들, 예를 들어서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부당한 대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사실은 녹아져 있기는 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외도 이런 거는 없었는데요. 이 케이스는 뭐 폭언 같은 거 있었고 그런 것도 이제 부당한 대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폭행은 없었어요. 뭐 그렇게 단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뭐 그런 폭언이 너무 지속되다가, 그리고 두 분의 사이가 점차 멀어지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년이 흘렀었고, 그리고 사실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건 1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인 생활을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우리 의뢰인이 마음을 먹고 그 전에 이제 배우자랑 좀 소통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도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 같은 집에 살고 계시긴 하셨는데 이제 각방을 쓰셨던 거죠. 근데 이제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이제 대화를 나누신 거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조정으로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를 의뢰를 하셨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혼은 우리 누가 신청할까?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혼 이렇게 되면 우리 재산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자, 아이들 양육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상대방의 이혼 의사는 당연히 있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사전에 배우자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조정하는 곳에 와서 무조건 이혼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전부인 건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근데 그분의 이제 대응으로 봤을 때, 그리고 파탄이 된 시간으로 봤을 때 이혼은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 분할에 대한 얘기도 적극적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일관적으로요, 이제 조정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조정 기일에 이제 출석을 하셔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조정이 정말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되게 단적인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자체에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혼 자체에 양쪽이 다 동의를 해도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견해 차이가 크면 결국에는 조정이 안 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이혼을 안 하신다고 하니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뢰인이 그 조정기일 당일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놓고, 나한테는 그리고 어떠한 노력도 안 했는데, 나는 어떤 말도 들은 게 없는데 법원에 와서 이혼을 안 한다고? 이거에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기나긴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혼이 됐어요, 이 사건이. 그런데 재판부가 어떤 점을 가장 크게 이혼 사유로 적시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파탄이 된 기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탄이 이미 된 거다, 이거를 좀 유념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판결문에서. 그리고 파탄의 시간도 길었죠. 사실은 1년 넘게 서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런 것들이 가사조사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송을 통한 가사조사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가 잘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피고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게 적시가 돼 있었어요, 판결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라도 해보셨어야 됐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뭐 결과가 크게 달라졌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 의뢰인한테 뭐 연락을 해서 이제 우리 원고한테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혼 청구까지 한 너의 마음은 이러이러했지 않았냐, 뭐 내가 이러이런 점이 되게 부족했다, 그래서 이해한다, 나는 이렇게 좀 다시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 다시 사이를 회복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소송이 시작되면서 두 분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같은 공간에 있기를 굉장히 힘들어한 우리 의뢰인이 별거를 결심하시고 정말 이제 보증금이 적은 월세방 이런 거를 구하셔서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당사자끼리는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막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맨날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맨날 뭐 막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막 마치 고소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부인을 어떻게 찾아가냐, 뭐 부인한테 어떻게 또 계속 연락을 하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율을 해서 노력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했다는 어떠한 걸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는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녀들한테 뭐 원고가 이런 점 때문에 뭐 집을 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원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녀가 좀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뢰인의 마음은 점차 더 차갑게 식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혼이 심지어 기각되더라도 다시 살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저 사람과 살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당사자끼리의 설득에 실패했던 그런 사건이고, 차라리 조정에서 좀 조기에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좀 조율하면서 이혼을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판사님이 아예 판결로 이혼을 하라고 하면 나는 하겠다, 그렇지만 조정에서 내가 동의하는 이혼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분의 감정이 더 악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쨌든 결론이 이혼인 것 같다라고 하면 애초에 조정 과정에서 이혼을 했던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게 서로의 감정과 시간 소모를 좀 더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사무소 판결 사례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